주말 올랜도 시티와의 경기에서 6대0 대승을 거둔 LAFC가 이번에는 멕시코의 강호죠. 멕시코 최고 명문 중에 하나인 크루스아줄과 북중미 챔피언스컵 8강 1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크루스아줄은 어떤 팀인지 그리고 LAFC는 크루스아줄 상대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루스아줄이라는 팀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옵타에서 이런 기록을 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LA에서 지난 경기 때 4개의 도움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분부터 39분까지 19분 32초 사이에 4개의 도움을 기록한 건데, 이게 그 MLS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그러니까 첫 도움 기준이에요. 첫 도움 기준 4개의 도움을 올릴 때 두 번째로 빠른 4도움을 기록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반전 도움 4개는 손흥민 선수가 최초긴 합니다. 원래 그 메시가 이제 5개 도움을 기록을 한 적이 있잖아요, MLS에서. 근데 메시는 그때 후반전에 다 도움을 기록을 했던 거였어요. 48분에 첫 도움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62분부터 81분 사이, 이때 이제 18분 조금 넘는 사이에 4도움을 기록을 추가적으로 한 거였거든요. 이때 메시는 1골 5도움을 기록을 했던 거였죠. 어쨌건 간에 메시는 후반전에만 5도움을 기록을 했던 거였고,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에만 4도움. 근데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눴을 때 전반전에만 4도움을 기록한 거는 손흥민 선수가 최초다. 이런 가운데 이제 LAFC는 크루스아줄과 북중미 챔피언스컵 8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LA 갤럭시와 톨루카의 승자, 여기랑 붙게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북중미 챔피언스컵 8강이 대진이 전부 다 MLS 팀과 멕시코 팀의 대결로 잡혔습니다. LA 갤럭시, 톨루카, LAFC, 크루스아줄, 그리고 내슈빌, 클루브 아메리카, 둘 다 노란색인데, 그리고 이제 사운더스, 그리고 티그레스, 이렇게 붙게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진을 좀 재밌게 짜더라고요. 홈 2차전이 사실 탑시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전체 시드가 더 높은 팀한테 홈 경기를 주기 마련인데, 클럽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높은 팀한테 주기 마련인데, 여기는 16강 성적으로 나누더라고요. 16강으로 전체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득실까지 다 따져가지고 LA 갤럭시가 골득실 6점에, 이러다 보니까 승점도 6점이어가지고 골득실 6골에, 그래서 LA 갤럭시가 1위, 시애틀 사운더스가 2위, 크루스아줄이 3위, LAFC가 4위. 그래서 이제 더 윗순위의 팀이 2차전 홈을 가져가게 대진이 짜이게 되어 있는데, LAFC는 4위지만은 공교롭게도 3위인 크루스아줄과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홈 경기가 1차전이 된 거죠. 그리고 원정 경기가 2차전이 됩니다. 아무래도 홈이 2차전인 게 더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은 원정 가서 일단 지키기 하고 홈에서 전술을 거기에 맞춰서 짜기 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2차전 홈을 더 선호하는데, LAFC는 좀 이런 부분에서는 불이익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개 팀이 남았는데 미국의 4팀, 그리고 멕시코의 4팀, 이렇게 붙게 되는 건데요. 이 중에 이제 우승 경력이 있는 팀은 총 6팀입니다. 일단 멕시코에서 4개 팀이 우승 경력이 있죠. 크루스아줄과 클럽 아메리카와 톨루카와 티그레스. MLS에서는 LA 갤럭시랑 시애틀 사운더스만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우승 횟수가 있죠. 크루스아줄 7회, 클럽 아메리카 7회, 톨루카 2회, LA 갤럭시 1회, 티그레스 1회, 그리고 시애틀 사운더스 1회,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크루스아줄과 LAFC가 붙게 되어 있는 대진이 이렇게 잡혔고, 손흥민 선수를 메인 모델로 내세운 건데요. 이건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그래픽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LAFC 같은 경우는 이번이 북중미 챔피언스컵 4번째 참가입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한 게, LAFC가 원래 이 팀 자체가 창단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창단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4번 나가서 그 4번 다 전부 다 8강 이상 올라갔고, 그중 2번은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2020년과 2023년. 그런데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죠. 그래서 아직까지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콩라인입니다. 어쨌건 4번 참가했는데 2번 준결승 올라갔다. 이번까지 4번인 거거든요. 이번까지. 그러니까 정말 올라갔을 때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크루스아줄이 문제인 거죠. 여기가
북중미 챔피언스컵 최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클럽 아메리카와 함께. 근데 클럽 아메리카는 이번에 북중미 챔피언스컵 못 나왔으니까 무려 14번을 참가를 했고요. 그 중에 7번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통산 성적도 봐봐요. 69승 27무 23패. 반면에 LAFC는 10승 1무 8패. 승패가 엇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LAFC가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과거에 성적을 잘 냈던 이유가 원정에서 패하고 홈에서 이겨서 올라가는 형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어쨌건 크루스아술은 69승 23패니까 엄청난 승률을 자랑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크루스아술은 지난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팀입니다. 그것도 무려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결승전에서 5대0 대파하면서 그러면서 우승을 차지한 팀이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승 횟수도 7회로 최다 우승이고요. 클럽 아메리카와 함께. 그 뒤를 파추카가 6회, 몬테레이가 5회, 그리고 푸마스가 3회, 뭐 이렇게 됩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의 레알 마드리드와 유사한 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가 우승만 많은 게 아니라 현재 북중미 클럽 포인트 랭킹에서도 크루스아술이 1위입니다. 1276점으로 1위고요. 1위를 탈환한 거예요. 원래 톨루카가 1위였거든요. 근데 크루스아술이 1위로 올라갔고 톨루카가 2위, 시애틀 사운더스가 3위, 그리고 LAFC가 요새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 LAFC가 9위에서 시작해가지고 7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4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MLS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순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참고로 조금 상위권에는 멕시코 리그 팀들이 더 많긴 한데 상위 20개에는 MLS가 더 많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탑5, 탑6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멕시코가 더 많지만은 전체적인 순위는 MLS가 더 높은 편에 속하긴 하죠. 3위, 4위, 7위, 8위, 12, 15, 16, 17, 18, 19, 20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크루스아술에서 어떤 선수를 주목해 봐야 하는가? 일단 에리크 리라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수비력이 강한 수비적인 미드필더거든요. 원래 그 푸마스에서 뛰다가 크루스아술로 2022년에 이적해 와서는 그때부터 팀의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인 건데 이 선수 뭐 팀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카드가 좀 많죠. 그리고 수비에 강점이 있는, 그래서 최근엔 센터백으로 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크루스아술이 최근에 3백을 쓰고 있거든요. 3백을 쓰면서 에리크 리라를 3백의 중앙에 배치를 시켜요. 거기서 볼 배급도 하고 수비도 하고 그런 역할을 시킵니다. 원래 3백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앙으로 많이 내리는 편이다 보니까. 근데 이 선수는 월드컵에서도 주목해 봐야 돼요. 최근에 이 선수가 중용되고 있거든요. A매치 22경기인데 그 일본하고의 평가전을 시작으로 해서는 완전히 주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과 벨기에로 이어지는 최근 평가전에서도 주전 선발 출전을 했었던 거였죠. 한국과의 경기에도 90분 풀타임을 소화를 했었고요. 상당히 수비에 강점이 있는 수비지향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패스 내주는 것도 곧잘 내주는 편이긴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수, 이 선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앙 미드필더인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인데 이 선수가 이제 멕시코 대표팀에서 뛴 경기 수는 더 많죠. 나이도 29세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A매치 68경기를 뛴 선수긴 한데 근데 이 선수는 주전급은 아니긴 해요. 대부분 나오면 교체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다양하게 소화를 할 수 있고 이 선수는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시즌 38경기 출전해가지고 7골 6도움을 공식 대회에서 기록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윙에서도 뛸 수 있고 나름 드리블 스킬도 있고 직접 박스 타격도 할 수 있고 그런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는 에리크 리라가 지난 시즌까지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주로 뛰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3백을 센터백으로 내려가면서 이 선수가 조금 중원의 키를 잡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의 핵심 선수 윌러 디타. 이 선수는 이제 그 콜롬비아 선수인 건데 A매치 3경기 출전한 경력도 있고요. 콜롬비아 리그에서 뛰다가 또 이제 뉴에스,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 명문이거든요.
거기서도 뛰었다가 크루스아스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센터백 치고 키는 크지 않아요. 1m 80이거든요. 센터백이라는 포지션 감안하면은 키는 크진 않은데, 이 선수는 일단 발밑도 좋고, 그래서 이제 볼플레잉 센터백이라고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주로 왼쪽 스토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패스 뿌리는 역할들도 곧잘 한다. 거기다가 대인 수비 능력도 나름 있고 준수한 편에 속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선수가 크루스아스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예요.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팀 내 공격의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호셉, 이 선수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 출신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로 불리긴 합니다. 그래서 스루 패스도 잘 넣고 기술적인 능력도 좋고 패스에 강점이 있는 창의적인 미드필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아르헨티나 명문이죠. 리버플레이트에서도 뛰었고, 그리고 이제 네카사에서 뛰다가 크루스아술로 이적해 온 케이스인 건데, 몸값도 현재 그 크루스아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공식 대회 38경기 출전해서 10골 7도움, 직접 골도 넣을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도움 능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아르헨티나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A매치 출전 경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는 팀 내 주포라고 할 수 있죠. 간판 공격수인 건데, 가브리엘 페르난데스, 우루과이 선수인 거고요. 이 선수는 이제 유럽 무대에서도 물론 거의 나오진 못했어요. 셀타비고랑 이제 레알 사라고사 소속이긴 했는데 출전 경기는 거의 없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건 라리가 무대를 밟아본 적이 있는 선수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선수는 어쨌건 팀 내 원톱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3골 8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을 가장 많이 넣고 있는 선수인 건데, 근데 요즘은 이 선수를 조금 로테이션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바니스라고 또 다른 공격 자원이 있는데 둘을 조금 로테이션으로 쓰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팀이 이제 3백을 쓰거든요. 3백을 쓰다 보니까 윙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뽑은 선수로 또 다른 아르헨티나 선수인 로톤디, 이 선수는 그냥 윙에서도 뛸 수 있는 원래 윙 출신의 공격력이 강한 윙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대회 33경기 출전해서 4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좀 로테이션을 돌고 있긴 해요. 호세 캄푸스라고 예전에 그 LAFC 소속이었던 선수 있거든요. 그 선수랑 둘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 캄푸스 같은 경우는 몬테레이와의 경기에서 2도움을 기록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감독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라르카몬 감독인 건데요. 특히 칠레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어요. 처음 지도자 경력 시작할 때 처음이 베네수엘라였고, 그 다음에 칠레의 세 팀을 연달아서 썼거든요. 하지만 이제 푸에블라 감독을 맡으면서 멕시코 리그랑 이때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푸에블라를 상당히 까다로운 팀으로 만들어서 평가를 높게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클럽 레온을 거쳐서 브라질 명문인 크루제이루 감독도 했는데 이때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네카사 거쳐서 현재는 크루스아술 감독을 2025년 6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이 감독 체제에서 크루스아술이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을 차지를 하진 못했죠. 이후에 맡았던 감독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원래 4-2-3-1을 썼었는데 요즘은 라르카몬 감독이 3-4-2-1을 쓰기 때문에, 근데 라르카몬 감독에 대해서 평가는 제가 그거 사실 크루스아술 경기 막 보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리마라던가 이런 선수는 대표팀에서 봤어가지고 저도 잘 알고 있긴 한데, 에릭 리마 같은 경우는. 근데 크루스아술 선수들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평가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라르카몬 감독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되게 밸런스를 잡는 유형의 감독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수비도 나름 신경 쓰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공을 감행하는 감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근데 현재 크루스아술은 리그에서 보면은 도리어 득점은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팀 득점 2위거든요 현재 리그에서.
반면에 실점은 그렇게 생각만큼은 물론 여전히 실점 4위거든요. 그 최소 실점 4위로 나쁘진 않지만은 그 라르카몬 감독에 대한 평가 대비는 실점이 좀 있는 편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AFC에서 쿠르스와스과의 이제 프리뷰를 올린 건데요. 그래서 1차전이 홈이고 2차전이 원정이다. 근데 이 1차전이 중요하죠. 왜냐? 이 에스타디오 콰우테목 여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2000m가 넘더라고요. 보면은 2135m에서 2140m 정도 해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과달라라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거기가 1500m 정도 되거든요. 2000m 넘으면은 정말 적응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건 근데 여기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1차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1차전에 승기를 잡고 가야지 2차전을 조금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2100m면은 장난 아니죠. 2100m면은 한라산보다 높고 백두산이 몇 미터더라? 백두산은 2700, 한라산이 1900이니까 한라산보다 높아요. 한라산보다 높은 곳에서 축구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AFC와 쿠르스와스의 주요 사항 해가지고 LAFC는 이번 대회를 포함해 4차례 출전 모두에서 8강에 진출했다. 2020, 2023, 2025, 2026. 근데 2025만 인터 마이애미와의 8강전에서 탈락을 했던 거였죠. 1차전 이겼는데 2차전에 지면서 그러면서 탈락을 했었고 또한 2020년과 2023년에는 결승에 진출한 바가 있다라고 한 거고요. LAFC는 1라운드에서 레알 에스파냐 상대로 합계 7대1로 올라갔고 16강에서는 알라우에렌세 상대로 정말 고전했죠. 정말 경기 막판골로 3대2로 승리하면서 연장 갈 뻔했는데 8강에 올랐다. 쿠르스와스는 밴쿠버, 이거 화이트캡스 아니에요. 밴쿠버 FC라고 또 있어요. 캐나다 리그에서 뛰는 팀이거든요. 여기는 MLS가 아니고. 그래서 이 팀 상대로 합계 8대0로 올라왔고 같은 멕시코 팀인 몬테레이 상대로 4대3으로 차례대로 제압하면서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쿠르스와스는 2025년 결승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 꺾고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이다 얘기 드렸고요. 7회 우승, 최다 우승 이것도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전 LAFC 수비수이자 2024년 US 오픈컵 영웅 오마르 캄포스가 현재 그 쿠르스와스 소속으로 16강 몬테레이전에서 178분을 뛰면서 2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했다라고 한 거고요. 맞대결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원래 이때가 북중미 챔피언스컵 8강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단판으로 열렸어요. 플로리다에서 열린 거거든요. 올랜도에서. 근데 LAFC가 그때 단판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올라갔었고요. 그러면서 당시 LAFC가 2020년 대회에서 단일 대회 최초로 멕시코 팀을 3개를 모두 꺾은 MLS 구단으로 기록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없어요. 멕시코 팀 상대로 3팀을 꺾고 우승한 팀은 없습니다. LAFC가 나름 그러니까 멕시코 팀들 상대로 잘하는 편이긴 했다. 다만 거기에는 벨라의 역할이 컸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지난 2020년 맞대결 당시에 요툰한테 먼저 실점을 허용을 했었거든요. 요툰 과거에 멕시코 대표팀에서 뛰던 선수였는데 먼저 페널티킥으로 실점하면서 그러면서 불안한 출발을 알렸으나 벨라가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본인이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러면서 동점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이제 19살의 오퍼쿠가 이 당시 결승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발리로 골을 넣은 거였거든요. 왼발 발리로. 그러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쿠르스와스는 기본적으로 3-4-2-1 포메이션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톱에 선수 한 명 있고 그리고 이제 로드리게스가 위아래로 오가면서 박스-투-박스형처럼 경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파라델라 이 선수가 이제 그 창의적인 미드필더 역할로 공격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왼쪽 윙백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죠. 그래서 이제 캄포스가 나오건 로돈토가 나오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디타랑 리라랑 그리고 또 이제 플로비가 3백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리라는 수비형 미드필더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로 조금 더 패스를 좌우로 뿌려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디타는 볼 플레잉 센터백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플레이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LAFC가 멕시코 쿠르스와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려면은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손흥민 선수 지금 뭐 MLS에서도 가장 많은 찬스 메이킹과 빅 찬스 메이킹과 도움을 기록하는 선수잖아요. 찬스 메이킹은 공동 3위지만은 빅 찬스 메이킹 1위, 도움 1위인데 이게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은 4도움으로 2위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격 포인트는 5개로 3위 공동 2위고요. 1위가 케빈 덴케이 6개고 근데 덴케이는 탈락했죠. 신시내티가 탈락하면서 더 이상 추가될 거 없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팩과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 5개로 공동 2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찬스 메이킹도 11개로 공동 2위고요. 그리고 이제 빅 찬스 메이킹도 4개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2명은 탈락했죠. 도움도 탈락을 했고, 그리고 득점은 팩이 5골로 1위고 이제 로드리고 아기레랑 부앙가랑 그리고 덴케이가 4골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저는 LAFC는 기본적으로 홀링스헤드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4-2-3-1로 나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공격적으로 다비드 마르티네스는 이 경기에 로테이션 차원에서 나올 걸로 보이고, 보이드가 지난 경기 조금 무릎을 잡았던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틸만이 공미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난 경기 45분 만에 뺀 거 보면은 전반전 끝나고 이 경기에 오르다스는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와서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의 쇼니에르랑 델가도가 나오겠죠. 그렇긴 한데 어쨌건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하면은 2차전 원정은 힘들 게 뻔히 보이거든요. 거기가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원래 고지대 적응하려면은 최소 10일 정도는 적응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15일 정도는 필요하대요. 적응 훈련 하려면은. 안 그러면 적응이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2차전이 쉽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1차전에 조금 승부수를 던지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러면은 2차전 던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MLS도 있고 리그스컵도 있고 앞으로 중요 경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1차전은 한 그래도 2골 차만 앞서 나가도 그러면은 워낙 LAFC가 이번 시즌 수비는 괜찮고, 거기다가 마도상 감독이 수비 밸런스를 많이 신경을 써서 그 효과는 있긴 했잖아요. 그러면은 2차전에 선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동안 갈고 닦은, 지난 경기 전까지 갈고 닦은 수비를 그때 펼치면 될 겁니다. 1차전에 좀 2-0으로 앞서고 한 2골 차로 앞서고 2차전 좀 역습 상태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